네, 마음 먹고 왔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종일 흘러내리는 시장을 보고 있자니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의 반등에 조금 기대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죠. 임종혁의 돌파트리거에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장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이 주도주들이 연이틀 좀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좀 매매 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걸까요? 예,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주도주 그룹에 속한 기업군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에 굳이 손을 댈 이유는 별로 없긴 한데 이제 시차를 두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눌림목이 완성이 될 거예요. 눌림목은 우리의 친구니까 주도주 눌림목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 시작해보죠. KBT 열풍에 힘입어 올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6월 말에 고점을 찍고 7월 들어서 살짝 힘을 잃은 모습인데요. 대표님, 화장품 다시 봐야 할까요? 예, 화장품주 내에서도 이제 키 맞추기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미래 호재가 주가에 과반영된 일부 화장품주는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고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화장품주는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컨디션이 너무나도 양호합니다. 중국향 수출 금액은 뭐 전년 대비 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일본향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수출액 자체가 이제 우상하고 있는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중국 점유율 확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화장품주들이 오버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서구권 국가에서 한국 준저가 화장품들의 인기몰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유럽향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이제 좀 발생이 됨으로써 뭐 일부 기업들이 크게 상승했지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현재 시점에서 관심 갖기보다는 중국 비중은 높긴 하지만 중국 그 중고가 화장품 수요가 증가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저가 브랜드 라인업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비중국향 판매 전략을 지금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마케팅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그래도 키 맞추기 할 아직은 하락권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으로 들어봤는데 사실 최근 화장품주들 좀 신용잔고가 늘어난다는 좀 얘기가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섹터인 것 같은데 예. 그 안에서 지금 겸손한 종목도 하나 짚어주시죠.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겸손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장품주로서 과거에 이제 승승장구했던 종목인데 현재 주가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바닥권 탈출이 임박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이름은 바로 그 유명한 LG 생활건강입니다. 자, 중국 그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은 전체 화장품 매출액에서 이제 면세점하고 중국에서 이제 발생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비중국 모멘텀이 이제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타 등등 화장품들이 슈팅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었지만 동사의 이제 주력 브랜드, 그러니까 그 럭셔리 브랜드 중에 주력 브랜드가 더후인데 더후의 리브랜딩 효과가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아마 2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잘하면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취미 특기가 이제 어닝 쇼크였는데 이제는 어닝 쇼크에 대한 어떤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대비 방한 외국인이 이제 확대됨으로써 이제 면세점 화장품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국향 판로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감소 추세가 이제 일단락되고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성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마 이 브랜드 경쟁력이 있습니다. 실적을 통해서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함으로써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권 탈출이 유력시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LG 생활건강하면 너무 올드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더후 말고 네. 올리브영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힌스나 글린트 같은 경우도 많이 맞습니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최근 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매수하고 계시던데 가격수는 어디까지 잡을까요? 자, LG 생활건강도 이제 나름대로 인디 브랜드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브랜드를 이미 출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런칭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의 그 기술적 분석상 1차 목표가는 40만 원인데요. 이 40만 원이라는 목표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목표가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목표가가 아니고요. 40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40만 원이 지지선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바닥권 탈출 초입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인데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할 경우 좀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33만 8천 원 이탈 시그널이 이제 포착이 될 때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LG생활건강 목표가 40만 원, 손절가 33만 8천 원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게임주들이 좀 신작을 내곤 있지만 과거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트럼프 시절 좋았던 복귀가 전해지는 등 투심이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게임주들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게임주들은 그 게임주 내에서 이제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뭐 크래프톤이나 뭐 펄어비스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 흐름이 양호하지만 그 대부분의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은 상당히 지지부진해갖고 참혹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주 내에서도 키 맞추기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게임주보다는 바닥권에서 상승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일부 게임주를 잘 챙겨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장세는요,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하는 낙폭과대주 순환매 장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 게임주에 대한 관심 가질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신작 흥행을 통한 유의미한 매출 성장 스토리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은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데요. 이 신작이 잘 돼서 2분기 실적 모멘텀이 나름대로 있는 기업으로는 넷마블 같은 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게임주들은 신작 관련된 R&D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게임의 매출액이 이제 감소함으로써 좀 업황이 상당히 안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현재 주가에 너무나도 과하게 반영된 기업 중 시차를 두고 신작이 흥행이 됨으로써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게임주는 확실히 좀 개별 모멘텀이 강하니까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악재가 과반영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어쩌면 영업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을 잘 테스트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악재가 과반영된 종목입니다. 그 종목의 이름은 바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하면 리니지 시리즈로 참 유명한 기업인데 리니지 M 7주년 업데이트 효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은 그래도 2분기보다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잘하면 연내 블레드 앤 소울 2 중국 런칭 이슈도 부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 이제 대형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경영 효율화의 선택과 이제 집중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BEP 레벨이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수익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스토리가 이제 부각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NC는 사실 다 좋은 종목인 거 아는데 네. LG생활건강처럼 좀 차트는 되게 눈물 나는 아이잖아요. 맞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어디까지 볼까요? NC소프트를 이제 전성기 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70%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흘린 눈물도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의 기술적 반등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1차 목표가는요 20만 5천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리스크 관리를 빠르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17만 7천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지 중장기 목표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목표가 20만 5천 원, 손절가 17만 7천 원 기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